제어판을 보시면은요, 제어판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범주별로 보이는지 아이콘별로 보이는지. 그 아이콘이 작든 크든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아이콘이니까. 여러 개를 보려니까 전 작은 아이콘을 보는 거고요. 근데 시험에는 범주별로 봐요. 다음 제어판에 있는 기능 중에서 모양 및 개인 설정 그룹에 있는 그 모양 및 개인 설정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치 하드웨어 및 소리라는 그룹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장치, 프린터, 소리, 전원 옵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아닌 것들을 골라라. 뭐 이런 것들. 첫 번째, 이 제어판을 8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시스템 및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 기기적인 내용들이에요. 하드웨어적인 내용하고 그 방화벽, 윈도우즈 업데이트 이런 기계적인 거.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는 뭐냐면 사용자 계정은 우리 컴퓨터를 켜면 저는 301에 1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은 또 뭐라고 써있을 거 아닙니까? 301에 2, 뭐 301에 3 이렇게 써있을 텐데 이걸 계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계정에다가 패스워드를 걸 수도 있고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할 때는 서로 다른 계정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좋겠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자녀보호 계정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트워크 및 인터넷 그러면 대부분 통신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겠죠. 네트워크와 인터넷이니까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양 및 개인 설정 그러니까는 컴퓨터의 어떤 모양새를 꾸미는 거니까 뭐 화면 바탕화면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꾸미는 거. 하드웨어 및 소리는 기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뭐 프린터를 추가한다거나 뭐 마우스나 키보드에 관한 어떤 장치를 연결한다든지 화면 장치를 어떻게 연결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전원 옵션. 전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디스플레이 끄기와 절전 모드 설정이라는 걸 해당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강의를 하다가 5분이라고 돼 있으면 5분 동안 이렇게 막 설명하다 화면이 쏙 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당황스러워서 전 이걸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다더라 하는 거죠. 이런 거. 자, 근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가면은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프로그램 및 기능. 이 프로그램 및 기능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미 설치해 놓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있는데 난 이게 필요 없어. 그래서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오른쪽 눌러서 제거. 그럼 제거가 되고. 여기 또 이거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이고요. 전산회계 프로그램. 그다음에 오피스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 버전이 있네요. 얘를 제거할 거야. 근데 이 안에 기능이 뭐가 바뀌었나 봐. 변경할 거야. 왜냐면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즉 오피스 프로그램 설치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설치되는 게 아니라 기본만 설치가 돼요. 근데 설치할 때 기본 설치 말고 나는 옵션을 선택해서 이것저것 더 추가해서 설치할 겁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2007 같은 경우에 아마도 여기 기능 추가 및 제거라는 곳에 가서 제가 계속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아마도 다 이거 보세요. 아웃룩은 설치를 안 했죠. 아웃룩은 설치한 게 아니고요. 안 한 게 아니고요. 2013 설치가 됐잖아요. 여기 2013이 설치되면서 아웃룩을 빼요. 지가. 2013에도 아웃룩이 있는데 엑셀은 2007, 2013 엑셀을 따로따로 설치할 수가 있지만 아웃룩은 하나만 설치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제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엑셀도 다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가서 다 실행하게끔 하세요. 그럼 하얗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근데 아웃룩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웃룩은 빼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 프로그램 집어넣으라고 했죠. 설치용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또 설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V3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한 내용.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윈도우즈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아도비도 업데이트 했네요. 아도비사에 있는 아도비 리더도 업데이트 했어요. 그 업데이트한 내역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윈도우에 설치되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목록을 볼 수가 있고, 그 설치된 거를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변경할 수도 있고, 뭐로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복구할 수도 있고. 자, 프로그램이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윈도우가 작동하는데 영향 없이 제대로 깨끗하게 삭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요. 내가 엑셀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C 드라이브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폴더 안에 이게 2013, 2007이에요. 요거 2007 프로그램이고 요건 2013 프로그램이고, 요거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죠. 여기 2007에 있는 액세스, 엑셀, 그 다음에 인포패스, 여기 인포패스, 그 다음에 액세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가 PPPP 파워포인트 여기 있네요. 이게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 삭제하면은 파워포인트가 제거가 되는데, 그렇게 제거가 되면 뭐냐면은 이 컴퓨터 안에는 파워포인트가 설치되어 있는 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사라진 것 뿐이야. 그럼 안 되죠. 행정 처리를 잘 해놔야죠. 행정 처리를.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가 MS 오피스 2007을 필요 없다 생각하면 얘를 제거를 해야만이 여기서도 싹 다 지워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흉터 없이. 네? 파일들이 그 프로그램도 휴지통으로 들어가서 그거는 말이죠. 그냥 삭제가 돼버려요. 완전 영구 삭제. 예. 그래서 여기서 삭제를 해야지, 이 상태에서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어판에서 삭제를 해야 돼요. 근데 삭제를 해도요, 가서 보면은 찌꺼기가 간혹 남아 있기는 해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설치했어요. 근데 카카오톡을 안 한다고 해서 카카오톡을 제거하면 싹 다 제거되는 게 아니라 찌꺼기는 남아요. 그 이제 수작업으로 청소는 해줘야지. 우리가 이사 가고 나면 먼지 쌓여 있잖아요. 그건 청소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남아있는 건 이것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야 안에서 정확하게 제거가 된다. 안 그러면 오류가 날 수는 있어요. 당연히 또 그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간혹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집에 엑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여기 이제 엑셀 아이콘이 있잖아요. 한글과 컴퓨터 아이콘이 있는 것처럼 요거를 복사해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아래 한글이 안 깔려 있는데 요것만 복사해가.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한글이 깔려 있으니까 한글이 작동되지만 대개는 안 깔려 있다면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예. 요거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만이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업데이트 보기에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함 이런 말도 있어요. 윈도우즈 기능은 뭐냐면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또는 V3라든지 아까 전산회계 프로그램이나 크롬 이런 브라우저들은 우리들이 설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컴퓨터를 딱 윈도우를 설치했더니 이미 깔려있는 애들, 그게 뭐냐면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깔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으로. 우리 스마트폰 사면 기본으로 깔려있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이런 거, 텔넷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텔넷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나와요. 게임은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나 게임 안 할 거야. 그럼 게임을 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게임이 빠져나가요. 그럼 게임이 필요하면 다시 와서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게임이 다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 맞추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서치 기능이 필요한데 이 윈도우 서치 프로그램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얘를 빼시면 돼요. 이렇게 해제하면 얘가 빠져요. 윈도우즈 서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내에 어떤 자료가 들어있는지 검색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미리 검색을 해서 보관해 두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로 할 때 그때 검색하거든요. 여러분 네이버에다 뭐 궁금하실 때 검색하시죠?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검색했는지 아세요? 내가 질문한 거를 그때부터 지구상에 있는 컴퓨터를 찾아가면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검색을 해놨어요. 어제 누군가가 블로그에다 글을 썼으면 그 쓴 글이 네이버에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제목이 뭐고 내용이 뭐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별로 검색을 다 네이버가 기록을 해서 다 분류해 놓고 어딘가에 딱 보관해 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벚꽃이라고 검색을 하면 어제 쓴 사람이 블로그에 벚꽃놀이라는 내용을 썼다 그러면 그것도 검색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 즉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색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내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보고서라고 써놨는데 보고서가 어디 있더라 라고 찾고 싶은데 내가 C 드라이브에다 보관해뒀는지 USB 메모리에 보관해뒀는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검색 한번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어느 기관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저장을 다 해놨어요. 분명히. 근데 연락이 왔어요. 보내달라고. 그래서 얘 보내드릴게요 했는데 분명히 나는 내 비디오에다 저장해 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내 문서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당황하잖아요. 그럴 때 검색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뭐 1시간이 걸리던 10분이 걸리던 5분이 걸리던 검색을 해주는데 사람이 당황하니까는요 다시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동영상 다시 제작하려면 며칠 걸리거든요. 동영상 만들어서 그것도 편집해야 되고 그래서 막 한두 개 작업하다가 마음이 급하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좀 며칠 후에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유를 갖고 작업을 했어요. 작업하다 보니까 약이 오르잖아. 분명히 저장해 놨는데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검색 기능이. 그래서 동영상 제작을 검색하니까 세상에 내 문서도 아니고 내 비디오도 아니고 저기 C 드라이브 어딘가에 이 동영상이 제작이 되면 요게 동영상 제작하는 지금 화면인데 이 프로그램이 지정해준 기본 폴더가 있어요. 거기 처박혀 있는 거야. 얼마나 열딱지가 나는지. 예. 그러니까는 마음 졸였죠? 하루인가 그냥 세월 허송했죠? 근데 그때 검색하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당황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검색하는 것도 오래 걸려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색해야 되거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서치 기능을 이용해 주면 서치 기능 어디 갔지? 여기 있는 아까 그 서치 기능이라고 했죠? 윈도우즈 서치 기능. 이 서치 기능을 해놓고 확인해 놓으면 내가 검색을 하겠다고 명령을 걸잖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료라고 검색을 하면 자료를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는데 이것이 양이 많아지면 오래 걸려요. 그때 얘가 그래요. 서치 기능을 동원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면 한 번은 다 검색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검색할 때는요 순간적으로 탁 나와요. 이 안에는 자료들을 다 분석해서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검색 그렇게 한 번 해놓기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왜냐면 내가 막 일은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또 컴퓨터대로 자기가 분석해갖고 어디다 보관해 둔다고 하지. 내가 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는 귀찮아서라도 안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에다가 벚꽃 구경을 검색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검색이 들어가면 벚꽃 구경에 관한 거를 자료를 찾으려면 아마도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결과 나오는데. 근데 우리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면 바로 답이 탁 나오잖아요. 구글에다 검색해도 그걸 미리 검색을 해놓는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센터라 그래요. 네이버도 네이버 서버 센터에 가면 지금도 네이버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안에다 저장을 해놔요. 그게 구글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이버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구글 데이터 센터 아시아권역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가 25만 대가 들어있어요. 1000만 원짜리 컴퓨터 25만 대가 모든 아시아권역에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분석하는 거고요. 네이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요. 네이버는 뭐 세 발의 피라고 해야 되나? 작은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 설정이라고 나와 있나요? 제어판의 개인 설정. 제어판의 개인 설정은 뭐가 있나 좀 볼게요. 개인 설정 여기 있네. 모양 및 개인 설정. 모양 및 개인 설정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개인 설정. 많이 보던 화면이죠? 윈도우즈 바탕화면을 바꾼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우, 너무 예뻐요. 근데 항상 윈도우 7 그림만 봐왔어. 이거만.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죠? 오, 효과음도 좋아요. 가야금 소리 같은 거 뭐 이렇게 나잖아요. 이게 소리 좀 전에 들으셨어요? 네. 이런 게 테마 효과라고 하죠. 테마 효과. 경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대비도 있어요. 고대비. 고대비는요, 우리가 보기에 진짜 불편하게 생겨 있어요. 뭐를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하죠. 그렇죠. 색깔이. 근데 고대비는 왜 보는지 아세요? 이걸 왜 하는지 아세요?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쓰는 기능이에요. 색약 이런 사람들. 왜냐면 색약이 있으신 분들은 알록달록 색깔 구별 못 하거든요. 정록 생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 같은 경우는 녹색, 빨간색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여기다가 막 색깔 알록달록 해놓으면 못 봐요. 더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정신사납게 보이겠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그게 좋을 수 있다. 바탕화면 배경도요. 바탕화면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을 제가 대한민국으로 바꿔놓잖아요.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은 요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 유채꽃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승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승희. 미국의 그 약간 성인 잡지 모델로 나왔던 분이 있어요. 그분의 닉네임은 버터플라이입니다. 비키니 라인에 나비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누드 사진을 보겠다고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그 사람이 누구길래 막 굉장했었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이승이라는 사람이요. 여자분들 관심 없어요. 왜? 같은 여자인데. 근데 남자들은 관심이 있거든요. 누드 모델이라니까. 그럼 그 사람 누드 사진을 보려고 인터넷을 엄청나게 뒤졌습니다. 그때 40대, 50대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 2%도 안 되던 그런 시절에 이승희 씨 때문에 인터넷 보급률이 90%가 됐어요. 부장님도 인터넷 하는 거야. 이승희 검색. 야, 어떻게 하는 거니? 김대리 와봐, 나 좀 도와줘. 그리고 바탕화면에 이승희 씨 사진이 쫙 배경화면으로 깔렸었어요. 보통 이제 부장님 정도 되면 바탕화면이 하얗습니다. 검었든지 아무것도 안 넣어요. 몰라니까. 근데 이제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진을 넣고 또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가족 사진, 아기 사진 이렇게 올렸는데 40, 50대 부장님이 무슨 그림을 올려놓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승일 얼굴로 착 바뀌어놓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바탕화면 배경을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GIF, 움직이는 그림도 막 가능하고요. 뭐 PNG라든지 JPEG라고도 표현하지만 JPG라고도 표현합니다. JPG. 그 디카로 찍은 사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꾸밀 수 있다더라. 그 다음에 이런 배경 그림들은요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잠깐만 저도 좀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사진에 있나 모르.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죠? 좀 크게 볼까요?
이 친구는 제 첫사랑입니다. 예. 근데 저를 기억을 못하는 거 있죠. 기분 나쁘게. 그럴 때가 제일 기분 나빠요. 그랬죠.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아는 체 했는데 상대편이 못 알아보면 꽝 되는 거죠.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게 뭐였냐면요. 저희 집 배경 그림을 갖고 다녀요. 제가 어디다 갖고 다니는지 제가 기억이 없네요. 대신에 여기 있나요? 예쁜 거는 아닌데 전쟁과 평화인데 제목 이름이 전쟁과 없네. 기억이 안 난다. 그림이 두 개로 돼 있어요. 양쪽에 오른쪽에는 평화, 왼쪽에는 전쟁 이런 형태예요. 나무가 여기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찾았다. 자, 얘를 제가 배경 그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이건 제 게 아니라 어디서 꺼내온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막 공개하기는 그런데 배경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림이 밑에가 잘렸다? 그림 밑에 잘렸어요. 요게 지금 여기 어디가 채우기가 되어 있는데 맞춤할까? 늘리기 해볼까요? 늘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여기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여기는 사람이 다니고 개가 다니는데 여기는 탱크가 다니고 군인이 다니고 여기는 나무가 무성한데 여기는 나무가 여기는 색깔은 뻘겋고 여기는 녹색이고 하늘이고 그 전쟁과 평화예요. 제가 전쟁과 평화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뻐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는 제가 왼쪽에는 게임 노는 아이콘이 여기 있고요. 오른쪽에는 일에 관한 이야기 아이콘들 여기다 넣어놔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알아요. 아빠가 여기다 오른쪽에다 뭐 아이콘을 뒀거나 그럼 이건 일하는 거. 왼쪽에 두면 이건 노는 거 이렇게. 예. 그림 참 예쁘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런 그림들을 갖고 다녀요. 이런 거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거로 바꿔놓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죠. 종일 공부만 하라는 뜻 같아서. 예. 그래서 제어판에서 그렇게 여기 바탕화면에 가서 개인 설정 들어가도 바로 제어판에 있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일 만만하게 윈도우 7이라서 이걸 해놓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배경 그림을 여러 개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지정해 주면 그 그림이 시간에 맞춰서 막 알아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찍어 놓은 거 있으면 애기들 이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기들 사진 한 50장을 넣어놓고 애기들이 시간마다 지나가게끔. 그럼 컴퓨터 켜서 얼굴만 봐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창색이라고 있어요. 창색. 제어판에 가서 다시 보면은요. 여기 창색이라고 밑에 있어요. 창색. 창색은 뭐냐면은 요게 창이에요. 요게 창. 요거는 배경 바탕화면이고 얘가 이제 창이라고 하는 윈도우라는 거죠. 창. 요 선들이 있는데 얘를 제가 이렇게 자, 빨간색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빨간색 선택하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선택하면 노랗게 보이잖아요. 창색이 그겁니다. 노랗게 보이잖아요. 여기가요. 창색을 내가 붉은색으로 놓으면은 얘가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윈도우 7 배경으로 바꿔놓으면은 윈도우 7으로 바꿔놓으면은요. 알아서 창색도 그 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 7에 있는 그 테마 중에서도 창색이 지금 요렇게 처음 건데 나는 바꿀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것도 농도를 진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저 뒤에가 그 아이콘이 잘 보여요? 농도를 좀 흐릿해주면 어떻게 되죠? 뒤에 있는 게 살짝 보이죠? 불투명하게 보이잖아요. 불투명하게. 이러면 완전 반투명. 불투명. 이건 불투명이고 이건 반투명이고 그렇죠. 여기 뒤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이콘들이 살짝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막을 거냐 하는 것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근데 막 그렇게 심하게 문제는 내지는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겁내질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런 정도로만 내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리. 아까 조금 전에 소리가 이렇게 따닥따닥 나는데 그런 소리도 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개인 및 시스템 설정에 가서 개인 설정하면 여기 소리가 있습니다. 밑에 소리. 컴퓨터를 켰을 때 나는 소리, 로그인 할 때 소리, 시스템 종료할 때 띵. 예. 테마를 변경하면 이런 소리, 경고 메시지 꿍 이런 소리, 이런 소리, 기본 경고. 윈도우를 휴지통을 비우면 소리가 안 들리나요? 뭐 픽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알림 표시율 삑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제가 윈도우 여기 켜지는 소리, 윈도우 시작, 윈도우 종료 말고 윈도우 시작, 윈도우도 시작하면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그거를 예전에 각소리 타령을 넣었었어요. 얼씨구 들어간다, 윈도우가 켜지니까. 근데 노래가 끝나야만이 화면이 열리더라고요. 각소리 타령 1절이 10분인가 그랬어요. 엄청 긴데 그 노래 다 끝나야 화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리들이 짧잖아요. 되게 짧은 이유는 소리가 끝나야 야, 나 소리 보여줬어, 들려줬어. 그러니까 알아서 하고 다음 연결을 하는 거죠. 배터리 부족 소리, 이런 소리 나는 거. 하여튼 컴퓨터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뭔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화면 보호기 뭔지 많이 해보셨나요? 화면을 보호해주는 기능이에요. 화면을 보호해주는 기능. 자, 예를 들어서 3차원 텍스트 여기다가 글자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종부 여성 강사 PC 이렇게 써놓고, 만약에 화면 보호기가 작동이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글자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 보호기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때 이제 화면을 움직이게 되면은 계속 화면이 나타나네. 쭈그리 멈춰야 되는데, 예. 1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화면이 나온다. 근데 이걸 왜 하냐면은요, 과거의 컴퓨터는요, 모니터를 켜놓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화면이 보이면은요, 모니터가 안에서 탔어요. 브라운관 모니터를 많이 썼잖아요, 우리 초기에는. 지금은 브라운관은 생산을 안 하지만, 브라운관 모니터는 전자총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22,000V 고압 전류를 흘리는 거예요. 그럼 22,000V 고압 전류가 앞에 진공된 유리에다가 표면에다 빛을 쏘아요. 빛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튀길 거 아닙니까? 빨간색을 쏘면 빨간색이 보이는 거고, 노란색을 쏘면 노란색이 보이는데, 빨간색 쏘고 있는 데서 계속 쏘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 때문에 타요. 색깔이 바뀌면 괜찮은데. 지금도 화면은 멈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텔레비전 멈춰 있는 거 보셨어요? 텔레비전은 멈춰 있질 않잖아요. 근데 모니터는 멈춰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지금도 멈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요 자리만 움직이는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화면이 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면 보호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솔직히 요즘은 안 타요. 안 타요. 브라운관 모니터도요, 제가 해봤어요. 삼성전자 거는요, 한 3일간 켜봤어요. 3일간 계속 글자를 넣어주고요. 그랬더니 안 타는데, 중소기업 제품, 옛날 중소기업 제품들 성능이 좀 안 좋은 애들은요 3일 정도 되니까요 안에 브라운관 앞부분이 타더라고요. 탔다는 얘기는 글자가 안 보여요,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바늘을 콕 찍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옛날에는 모는 종이 이렇게 네모난 거 있죠. 그거만큼 이렇게 떨어져.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그러니까 화면이 하얗게 변하면 그 부분을 계속 검해요.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면 보호기 때문에 화면이 계속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게 안 탄다 이거지. 그래서 한 거지 굳이 지금은 의미가 없더라. 근데 이제 뭐 브라운관 모니터를 쓰는 나라에서는 그런 개인 사용자들은 화면 보호기를 설정을 해놔야 좋겠고,
아니면 전원 설정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모니터 꺼지게끔 한다든지 뭐 그렇게는 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 외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바탕화면에 아이콘 변경하는 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어떻게 변경합니까? 바탕화면에 지금 아이콘들이 다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필요 없으면 휴지통은 꺼내 놓을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바탕화면에 나머지는 본래 설치해도 없는 거니까 이거는 없는 거고, 어떤 사람은 휴지통 탈랑 하나 꺼내 놓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바탕화면에 뭐가 없으면 막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래 한글은 사실은 바탕화면에 깔려요. 프로그램 설치하면. 근데 엑셀 파워포인트는 안 깔립니다. 아이콘이. 그래서 시작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가서 오피스에 가서 엑셀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는 보통 꺼내놓고 작업을 해놓죠. 당연히 꺼내 있는 줄 알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엑셀 실행하세요. 그러면 엑셀이 여기 안 보이면 엑셀 안 깔렸는데요. 그래요. 이 안에 있는 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습관이 어디로 진행되냐면 스마트폰도 그래요. 스마트폰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는 아이콘이 요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꺼내놓고 써요. 밑에 전화, 문자 합치면 10개예요. 10개. 그리고는 아이콘 없어요. 앱 아이콘 안 넣어놨어요. 왜냐면 앱 목록 가보면 있잖아요. 앱 목록도 그룹별로 만들었어요. 금융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사진이나 동영상 보는 거, 이런 멀티미디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교통정보에 관한 거, 이런 거, 뭐 공부에 관한 거, 인터넷에 관한 거, 그룹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탕화면 보세요. 제 거는요, 바탕화면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음력 달력 보는 거, 그 다음에 메모 보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뭐 데이터를 얼마큼 썼는지, 문자 얼마큼 썼는지 그거 보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는 아이콘은 10개예요. 그리고 실제 목록, 앱이 설치된 목록도 하나예요. 그룹 요거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거를 막 죄다 꺼내놓고 썼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룹별로 다 보관해 두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 편한 대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가 있는지 전자레인지가 있는지를 모르고 쓴다라는 거죠.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고 쓰면 좋은데. 예.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도 변경할 수 있어요. 계정사진은 뭐냐면 여기 계정사진인데 여기 요 계정사진을 우리가 이제 열어가지고 계정사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응? 여기 안 보인다? 여기 아이콘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화면. 제어판에 가서 디스플레이죠. 이 디스플레이로 가면 화면의 크기, 글자의 크기, 기본값. 근데 크게 눌러 놓으면요 글자가 크게 보입니다. 예, 작게 만들어 놓고 기본 글씨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해상도 조정하는 것도 있네요. 해상 조정. 저는 모니터가 다중으로 돼 있어요. 모니터가 2개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모니터가 여기 하나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모니터가 어떻게 2개예요? 1번 모니터는 요거, 2번 모니터는 빔 프로젝트 천장에 매달린 거. 모니터를 2개를 따로따로 둬서 제가 따로따로 보겠다라고 하면 확장해다 놓고 적용을 누르면은요 저는 나와요. 지금 여러분 안 나오죠? 자 보실래요?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저는 안 보여요 또. 근데 이게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모니터가 왼쪽 오른쪽 2개가 나열되어 있다. 지금 2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얘는 1920까지 해상도가 되는 애예요. 근데 빔 프로젝트가 1920에 지원이 안 돼서 해상도를 좀 낮게 이렇게 놓은 것 뿐이고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에 맞게끔 맞춰서 주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복제해라 라고 해서 복제 명령을 거니까 이 복제 명령에 의해서 똑같은 화면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주로 때 복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상담으로 오신 분들, 그러면 옆에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화면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여드려요. 그리고 화면을 돌려서 얘를 잘 읽어보시고 해보세요.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하나 더 두는 거죠. 그럼 그분이 또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키보드 마우스를 한 세트 거기다 더 두고 USB 형식으로, 자 여기 좀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체크하는 것도 상담 선생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지정해 주는 거 상대편이 볼 수도 있고 내방자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방문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고, 보편적으로는 따로따로 봅니다만 저는 모니터를 따로따로 두 개를 놓고 써요. 그러니까 왼쪽 화면에는 인터넷 열어놓고 오른쪽 화면에는 다른 거 열어놓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일을 하더라. 해상도 조정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색 보정도 할 수 있고요. 색 보정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요거 색 보정은 뭐냐면요, 조금 전에 한 게 아니라 아까 설정 요거 작업했고요. 크기 약간 어디야 여기 조정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색 보정이라고 해서요, 클릭해 보면은 다음 밑에 다음 눌러서 색 보정이 안 된대요. 왜? 지금 모니터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 쓰는 거잖아요. 지금 두 개의 모니터가 똑같은 화면이 나가니까 색 보정이 안 되는 거고, 따로따로 놓으면 색 보정이 되는데, 이 색 보정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지금 이 모니터에 보이는 글자가 잘 보이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댁에서 쓰시는 모니터가 잘 보입니까? 색감도 정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디카로 딱 찍은 사진이 정확하게 그 모니터에 보입니까?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전문적인 거는 기구가 따로 있어요. 그걸 점검해 주는 기구가. 자, 우리는 글자를 보는, 또 사진을 보는 사람 입장이지만 편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진 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스마트폰을 착 또는 디카로 탁 찍어서 컴퓨터를 가져왔는데 디카에는 약간 어둡게 보이는데 모니터는 밝게 보여. 이럴 수 있어요. 왜? 모니터는 메뉴판에 눌러가지고 밝게 어둡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둡게 찍었는데 밝게 보여. 또 밝게 찍었는데 어둡게 보여.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해 보니까 또 색깔도 달라. 밝기도 달라. 그러면 다 안 되잖아요. 세 가지가 동일해야죠. 스마트폰 또 디카로 찍은 거하고 모니터로 보는 거하고 프린터로 인쇄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색깔이 나와야 되잖아요. 밝기도 캘리브레이션 한다 그래요. 맞춰줘야 돼요. 사진 하시는 분이나 이런 영상 작업하시는 분은 맞춰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거에 보세요. 이게 잘 보이세요? 이게 잘 보이세요? 클리어 타입이 잘 보입니까? 클리어 타입을 해제하면 잘 보입니까? 클리어 타입을 이용해주면 LCD 화면에서는 잘 나오는데 브라운관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 브라운관에서는 빼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다음 누르면 해상도를 뭐로 조정해 갖고 이제 처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눌러보면은 얘가 잘 보인다 안 보인다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이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글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 그게 모양 및 개인 테마에 가서 다 하는 거예요. 특히 개인 설정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디스플레이 항목에 가서 또 꾸며야 되고 다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주는 대로 쓰는 거죠. 옷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줬는데 그냥 걸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좀 고쳐서 입어야 되는데. 그 다음 윈도우즈는 하나의 본체에다가 여러 대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10대까지. 이런 모니터 10개를 살려면 그것도 돈이 들죠.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더라. 제어판 시스템 가볼까요? 제어판에 가면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시스템 어디 있나요? 제어판에서 시스템 달랑 그렇게 해놓으면 이 작은 아이콘을 보면 시스템이 보이죠. 가나다 수는 요건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야, 사실은 범주 그룹으로 보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드웨어 및 소리에 가면 시스템이라고 있나요? 없나? 어디 갔대? 잠깐만요. 여기도 있고 시스템 보안에 가면 시스템 있죠. 그렇죠? 예. 하드웨어 및 소리가 아니라 시스템 및 보안에 가서 시스템을 딱 누르면 이 시스템이 이렇게 보여요. 체험 지수도 보이고요. I/O 3세대 CPU로 탑재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I/O 그 다음에 32비트 윈도우고요. 메모리는 4기가고요. 이런 말들이 보이네요. 윈도우 7 버전의 추가 기능을 가져오기. 근데 아직 추가 기능이 안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업데이트가 다 안 된 컴퓨터 같아요. 다 되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예. 아니면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기. 바로 가기 메뉴가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니까. 아니면 시작 눌러서 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에 내 컴퓨터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체험지수 눌러보시면은요. 체험지수 숫자는 1.0에서 7.9까지 숫자가 들어있는데 에어로 기능이 좀 작게 약하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성능이 좋게 나와 있어요. 특히 여기는 SSD가 달려있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램에 그 다음에 정품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면 뭐 컴퓨터 이름 바꾸는 것도 있고 밑에 컴퓨터 이름이 있어요. 301에 01PC 이것도 바꾸면 돼요. 여기 뭐 우리 집 마나님이 쓰는 컴퓨터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예. 컴퓨터 이름은 301에 01이라고 안 하고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룹은 워크그룹을 하지 말고 301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301 강의실이니까 저 건너편은 303 강의실이니까 303이라고 그룹이 돼 있을 테고 그렇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상관없고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더라. 그러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또 다른 책 내용을 좀 볼까요? 뭐가 있는지. 마우스 키보드가 있나요? 아, 장치관리자를 안 했다. 장치관리자. 장치관리자. 체험판에 가면 장치관리자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시스템에 가면 장치관리자. 또는 시작 눌러서 내 컴퓨터에 가서 관리로 들어가면 그 관리에서도 장치관리자가 나와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직접 장치관리자를 눌러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뭔가가 오류가 나는 게 있어요. 드라이버 정보에 보면 자세히 하드웨어 아이디 USB VID 04에 PID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이 CSC 시리얼이 도대체 CDC 시리얼이 뭐냐 이거야. 이거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인데 프로그램을 안 깔아서 그런 건 있고요. 그럼 PCI 단순 통신 컨트롤러는 뭔지는 또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 뭐를 꽂으면 이렇게 장치가 나타나요. 안드로이드, 삼성 안드로이드 제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안 깔아서 그런 오류가 났다고 하는 건데, 예. 여기에 느낌표가 찍혀 있나요? 느낌표? 노란색으로. 그 노란색의 느낌표가 무슨 의미인지는 또 밑에 설명을 해요. 느낌표는 뭐다?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장치를 말한다. 이런 거고요. 물음표가 있는 건 뭐냐면, 물음표, 여기 물음표 있나요? 물음표는 안 보이는데, 물음표가 있으면 걔는 현재 뭐다? 예, 뭔 장치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는 기타 장치에 알 수 없는 장치라고 나오기도 해요. 알 수 없는 장치. 근데 얘는 알 수 있는 장치예요. 알 수 있는 장치인데 그 장치가 뭔지를 몰라서 지금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런 거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보세요. 나머지들은 리얼텍 PCI 익스프레스 기가비트 이더넷 패밀리 컨트롤러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인터넷 장치예요. 기가 인터넷 장치 해주는 거.
여러분 기가 인터넷 들어보셨죠? 기가로 광고하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의 속도는 100mbps입니다. 100mbps. 이건 초당 1초당 100메가비트니까 100메가비트예요. 그러니까 메가가 100만, 천만억, 다른 말로 1억 비트. 비트는 여기서 말하는 비트는 뭐냐면은 0이냐 1이냐 이 신호 둘 중에 하나 신호를 비트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1억 개, 초당 1억 개의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100메가bps예요. 근데 기가비트라고 써 있거든요. 기가비트. 이건 뭐냐면 초당 1초당 1000메가 1000메가를 우리는 1기가라 그래요. 이렇게. 얘는 뭐냐면은 1초당 10억 비트죠. 10억 비트. 그게 더 어때요? 더 많은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빠르니까는 과거에는 케이블 TV를 연결해서 셋톱박스를 통해 가지고 케이블 TV 신호를 보내면 케이블 신호를 받아서 영상이 보여주는데 이제는 인터넷 속도가 빠르니까 인터넷 신호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KT가 100메가 인터넷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 신호를 못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니까는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호를 보내서 텔레비전에 신호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선명한 신호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트라 HD, UHD TV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UHD, 그다음에 풀 HD, 그다음에 HD 이런 것들. UHD는 4K라 그래. 4K 해상도. 얘는 1920, 얘는 1080. 해상도가 우리 모니터가 지금 풀 HD예요. 1920 해상도예요. 근데 1920의 2배가 3840이잖아요. 3840이나 4000을 4K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의 가로 2배, 세로 2배만큼 영상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텔레비전이 풀 HD TV가 많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디지털 TV는 1920짜리거든요. 근데 1박 2일 이런 쇼프로나 이런 것들은 다 HD 영상으로 오거든요. 방송이. 그러니까 1920 해상도의 절반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텔레비전에 4분의 1 만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걸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풀 HD 그대로 다 보면 어떨까요? 4배 더 선명한 거죠. 그럼 영화가 되게 선명한 거예요. 근데 울트라 HD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많은 해상도를 높여주니까 영상이 진짜 화려하고 깔끔하겠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UHD 시험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후년에 가면은 이제 공중파가 쉽게 말하면 이제 KBS, MBC, EBS, SBS 이거 방송이 UHD로 바뀌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가면 이제 뭐 텔레비전이 진짜 화려하겠죠. 배우들만 힘들 거예요. 이렇게 뭐 모공 자리 다 확인될 수 있고요. 네, 뭐 거기다가 이렇게 뭐 보톡스를 맞았는데 바늘 자국도 다 보일 거고요. 네, 난리가 날 겁니다. 진짜 수술 안 하고 진짜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선명하게 보일 텐데 뭐 좀 주름살 있으면 어때? 이마는 다 주름살 폈는데 목에는 짜글짜글 하더라고 배우들이. 더 흉해. 예. 그냥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 그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뭐 모니터, 그다음에 뭐 하드 디스크 장치, 어디 갔더라? 디스크 장치. 여기 디스크 드라이브. 여기 조탁이라고 하는 SSD 장치가 들어있네요. 이건 제 USB 메모리고요.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짠짜라짠 소리도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USB 장치
USB 장치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휴대용 장치에는 제 USB 메모리 꽂은 거 보이고 제 스마트폰 꽂은 것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게 장치 관리자다.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장치 관리자 중에서 느낌표가 표시된 건 뭐고 물음표가 표시된 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더라. 그리고 뭐 IRQ가 있고 DMA가 있고 IO 어드레스가 있는데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알아서 다 해준다. 과거에는요, 내가 컴퓨터에 부품을 사서 꽂잖아요. 그럼 이 장치 이런 것들을 이게 뭔지는 몰라도 다 맞춰야 돼요. 설명서에 다 써 있어요. 이 장치는 IRQ를 매수로 해주고 DMA를 얼마로 해주고 해주세요라고.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장치를 사와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좀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누가 주변에 컴퓨터가 안 되면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요즘은 그냥 사서 꽂으면 돼요. 그럼 다 윈도우가 알아서 해주거든. 그러니까는 뭐 이제는 편해졌죠. 자, 마우스의 장치. 마우스도 우리가 보통 왼손 버튼,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손잡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 오른쪽 버튼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안쪽 버튼, 바깥쪽 버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안쪽 바깥쪽이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오른팔을 다쳐가지고 왼팔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이 불편하다는 거죠. 안쪽 바깥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마우스에 가서 왼손잡이라고 선택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또 더블 클릭하는 속도도 좀 느리게 할 수도 있고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건 있어요. 마우스에 가면 요거 있어요. 요거 여기 포인트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요, 자 보세요. 자, 컨트롤 키 누르면 동글동글 나타나죠? 근데 얘가 빠지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이쪽 보세요 라고 하면 이쪽이 어딘지 헷갈리거든요. 그때 이렇게 뭐가 동글동글 나타나면 보시기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런다든지. 그 다음 요것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마우스 포인트가 막 나타나. 이걸 길게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 마우스가 돌아다닐 때 꼬랑지처럼 붙어 다녀요. 애기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막 정신 사납고. 그때 요거 눌러준 순간 이제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오른쪽으로 클릭해야만 되는 거고요. 이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된 거고. 더블 클릭 속도도 빠르게 해놓으면 더블 클릭 못합니다. 너무 느리면 어떻게 되죠? 딸깍 딸깍 이래도 더블 클릭으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대상자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더블 클릭 힘들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살짝 느리게 해주시고 또 젊은 친구들이야 빨라도 더블 클릭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맞춰주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키보드에 관한 기능들도 있고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접근성 센터입니다.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접근성. 자, 한번 볼게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컴퓨터 익숙치 않은 사용자들. 일단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장애가 있느냐면 잘 안 보여. 돋보기, 왕돋보기를 놓고 사용을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시력자. 어떤 분은 30cm 이내 물체가 들어오면 인식이 된대요. 이렇게. 30cm가 벗어나면 대상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휙 지나갈 때 30cm 앞으로 지나가면 보이는데 30cm 벗어나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장님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저를 가르쳐줬던 그 지도 교수님이 시각장애인인데 30cm 이내에 들어오면 인식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봤더니 빛을 인식한대요. 물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지 그게 볼펜인지 연필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빛조차도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체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모니터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키보드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를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피커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팔이 없다. 두 팔이 없으면 키보드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마우스를 사용할 거냐? 키보드를 사용할 거냐? 마우스 힘들 거 아닙니까?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마우스를 발로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근데 후천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발로 마우스 조절 못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냥 다 입에다 붓대를 물고 이렇게 붓대를 누르거나 하는데 입에다 물고 하기가 불편해요. 치아도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입에다 물고 하다 보면 침도 흘리고 보기가 안 이뻐요. 그래서 리본 있잖아요. 헤드리본, 여기 머리띠에다가 이렇게 작대기를 꽂을 수 있게끔 하는 머리띠 팔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머리에다 누가 껴주겠죠. 그럼 그거로 이렇게 콩콩콩 글자를 찍는 거예요. 저도 해보고요. 30분 연습해봤거든요. 저희도요. 한 4일간은 이 고개가 안 움직여요. 아파가지고요. 이게 딸깍딸깍 하잖아요. 닭이 모이 쪼듯이. 이렇게 근육을 안 썼잖아요. 목을. 저녁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누가 부르면 몸이 돌아가는 거야. 고개가 이렇게 안 돌아가요. 근육이 놀래가지고. 한 4일 지나니까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쌍기역을 어떻게 누르는가 봤지. 쌍기역. 그럼 작대기 2개 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것들이 바로 접근성 센터에 있는 기능이다 하는 거죠. 먼저 화면 장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소리를 출력해줘 읽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 오디오 설명 켜기라는 게 뭐냐면 비디오를 동영상을 보는데 동영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막 비명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저게 쓰나미가 몰려오는지 샤워기를 틀어놨는지 모르잖아요. 소리는 막 비명소리 지르는데 저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라는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도 영화를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주인공의 복장을 알아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한복을 입었는지 비키니 입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녹음을 해놔요. 그래서 동영상을 봤는데 mp3야. 무슨 영화를 봤는데 영화 파일이 mp3로 돼 있어요. mp3는 소리만 나오는 거잖아요. 뭐 영화가 저런가 봤더니 시각장애인들한테 제공해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최근 영화들 있잖아요.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을 사실 시각장애인들도 봐야 되는데 극장에서는 볼 수는 없잖아요.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나 봐요. 지금 나오는 영화들을. 그러면 이제 그 영화를 영화 제작사에서 받아가지고 그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자원봉사자들이 상황을 설명해 놓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시각장애인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mp3를 들으면서 영화를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대비. 아까 고대비는 뭐라 그랬죠? 시각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 보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텍스트 크기. 아이콘 크기도 좀 크게 할 수도 있고요. 돋보기를 이용하면은요 화면을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그 글자들을 확대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커서가 껌뻑껌뻑거리는 거 있죠. 이렇게 커서가 껌뻑껌뻑거리는데 이게 우리 눈엔 잘 보이지만 불편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커서가 여기 껌뻑껌뻑거리는데 얘를 좀 두툼하게 하고 싶어. 나무젓가락 두툼하게. 그럼 껌뻑거리는 게 잘 보이겠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불편할지 몰라도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 예전에도 방송에 나오신 분,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몸이 이렇게 활처럼 굳어버렸어요. 몸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하고 다리가 이게 목 있는 부분이 아예 몸이 화석처럼 굳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눈동자는 움직여요. 고개는 못 움직이고. 근데 입은 잘 움직여요. 음식은 드셔야 되니까. 그리고 왼팔은 못 움직이고요. 오른손은
조금만 움직일 수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마우스로 화상 키보드를 연결해 가지고 그거로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써가면서 DJ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 DJ예요. 그래서 그 사람 방송에 시간에 맞춰 들어가면 이제 네티즌들이 어떤 음악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그 노래 들려주고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모든 걸 다 뒷바라지 해주시다가 어머님 돌아가시니까는 그 다음에는 방송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밥 먹고 뭐 양치하고 세수하고 볼일도 봐야 되는데 그 어머님이니까 그 뒷바라지 해주지 그 누가 해주겠어요. 자원봉사자가 와서 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분도 불편해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음성 인식하는 거는 요즘 광고 보니까는 누구랑 사는지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요즘 스피커 나오는 거 있잖아. 야, 뭐 음악 틀어줘. 그러면 알았어요. 음악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얘 이름이 누구야, 누구. 그래서 누구랑 사니? 난 누구랑 산다. 그게 누구입니다, 누구. 그래서 뭐 기러기 아빠 아무개 뭐 해가지고 퇴근하면 나 왔어. 그러면 그 누구라는 스피커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얘기하고 그 누구랑 사는 거야? 이러더라고. 나는 누구랑 산다. 이렇게 광고가. 이름도 잘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음성인식하는 거예요. 음성인식. 그럼 좋겠어. 시스템 종료. 그럼 착 종료되고. 킬 때만 파워를 눌러주면 되고 제어판 실행 메모장 불러와. 그럼 메모장 불러오고 거기다가 A, B, C, D 입력해봐. 그러면 입력하고.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하잖아요. 막 쫙 떠들면 글자가 막 쫙 들어가요. 오, 귀가 좋더라고. 그런데 그 음성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목소리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한 3시간 작업해야 돼. 이 사람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테스트를 시켜요. 스피커, 그러면 스피커라고 이제 글자를 보고 내가 읽으면 내 목소리를 얘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 정도 했는데 밖에서 누가 이제 문짝을 연다든지 하면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꽝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 하다가 도무지 하기 싫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안 했어요. 그 상부 그것도 프로그램 경진대회 나서 상 받은 건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음악 틀어줘. 그럼 딱 알아잖아. 그 음성 뭐 인식하는 기능이 있나? 모르겠네. 만약에 그것도 한 3시간 동안 음성 인식하려면 안 쓰고 말지. 그럼 딴 사람이 와가지고 노래 틀어줘. 그러면 당신 누구요? 이럴 거 아니야. 그 주인장 목소리만 인식하면 안 되겠지. 그것도 이제 안 써봤으니까 모르겠고 써보면 알겠지만은 뭐 그런 거. 자, 마우스. 자, 이 지체 장애인들은 이 팔을 함부로 못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우스를 움직이기 힘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은 마우스만 움직여서 키보드를 대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마우스를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이렇게 써요. 이 오른쪽 숫자판 있잖아요. 오른쪽 숫자판. 여기는 그 그림이 없는데 저희 집 키보드는요. 뉴메릭 락키라고 있잖아요. 숫자판. 거기에 마우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얘가 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안 써보신 분들 위해서. 이 마우스는 일반 마우스고요. 다시 접근성에 가서 음성인식 시작. 음성인식 시작하려면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자, 소리를 시각, 마우스 작동 방법 변경, 뭐 이런 거, 마우스 키 켜기, 마우스 키 설정을 이건 누군가 해줘야 돼요. 제가 좀 빠르게 할게요. 자, 이제는 키보드로 합니다. 보세요.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올라가는 거, 7번 누르면 대각선, 왼쪽으로 가서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열불나죠. 자, 내려가서 자, 숫자 5번이 클릭, 5번이 클릭, 두 번 누르면 더블 클릭. 그럼 껐죠? 그럼 쭉 대각선으로 내려가서 이제 적용을 누르든 확인을 누르겠죠? 이제 된 거예요.
이 마우스를 못 잡는 거야. 이 지체장애 있는 사람들 중에 소아마비 친구들은 못 잡는 사람 많아요. 휘두르질 못한다고 마우스를. 그럴 때 쓰는 방법이다라는 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작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마우스키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이 접근성 센터라고 하는 기능에 가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능이 많아요. 시험에는 많이 나와요. 접근성 기능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고정키라는 것도 있어요. 고정키. 컨트롤 A 누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컨트롤 키 한번 눌렀다 뛴다. 그럼 눌려 있다. 그리고 A를 누르면 컨트롤 A가 되는데 컨트롤 A가 계속 눌려 있어요. 한번 눌렀다 뛰면 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컨트롤 키를 다시 한번 눌렀다 뛴다. 그럼 해제가 된다. 가능하겠죠? 쌍기역 누르면 Shift A 기역 누르면 쌍기역인데 Shift 눌렀다 뛰고 기역 누르고 다시 Shift 눌렀다 뛰고 그러면 쌍기역 됐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토글키는 뭐냐면요, 이 락키가 3개가 있는데 요거 락키 누르면 불 들어오죠? 오른쪽 상단에 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불빛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소리로 출력해줘요. 토글키가 어딨나? 토글키, 고정키, 토글키, 필터키, 뭔 키도 많은데 여기 보면 토글키라고 있어요. 토글키는요 이런 거예요. 삑, 뽁, 삑 켜지고 뽁 꺼지고. 제가 누메릭 키를 켰어요. 껐어. 키고 끄고 키고 삑 켜진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능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필터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성 인식해 주는 거, 뭐 음성 출력해 주는 기능 뭐가 많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좀 가능하더라. 자, 그다음에 이제 제어판 중에 글꼴. 자, 우리 책에 보면은요 글꼴 설정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넷 옵션에 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에 관한 거, 업데이트에 관한 거, 뭐 자녀 보호 기능도 있고요. 이런 게 있다더라는 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사용자 계정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문제지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